안녕하세요. 3학년 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대단원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제목은 9단원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입니다. 글로벌이라는 건 이제 전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글로벌 경제활동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들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입니다. 경제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간단해요. 우리가 생활과 관련 있는 농업,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입니다. 농업은 우리가 잘 먹는 쌀이나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제조를 하는가, 누가 제조하는가. 제조업은 우리가 많이 쓰는 아디다스, 나이키, 옷, 자동차 이런 것들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나라에서 만드는가, 메이드 인 뭐시기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서비스는 우리가 해외에서 온라인 쇼핑을 했을 때 그걸 어떤 회사에서 비행기로 싣고 오고 누가 어떤 그런 걸 관리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로 인한 지역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중단원은 그 중에서도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농업의 세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과서 168, 169쪽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농업의 세계화 이전에 좀 내용을 잘라서 농업의 기업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의 기업화, 농업을 기업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의 조직이죠. 근데 왜 기업이 농업을 하게 되었는지, 농업의 기업화의 의미를 한번 누가, 왜, 얼마나, 어떻게 하는 농업인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냐, 이거는 당연히 기업이 농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업이 농업을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사람들, 자기네 기업 그 회사원들이 먹으려고 농업을 짓는 게 아니죠.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농업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업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상업적 농업은 내다 팔려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와 다른 말로는 이제 자급적 농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농업 방식. 자급적 농업 방식은 예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엄청 옛날에 농부가 자기가 집에서 밥 해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자급적 농업이라고 해요. 농부가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걸 자급자족이라고 하는데, 하는 소규모 농업을 자급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업적 농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상업적 농업을 기업이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업은 뭐가 많죠? 기업은 일반 농부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면 대규모 자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돈을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기술,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아주 확실하게 제대로 비행기 띄워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려볼 건데 농사를 짓는다. 기술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뭐가 바뀌냐면, 일단 농사도 직접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기계나, 특히 외국 같은 그런 데서는 비행기 같은 커다란 기계의 사용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화학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짓는 농업이 이제 농업의 기업화의 모습이고요. 그럼 얼마나 짓냐? 아주 대규모로 짓습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대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농업의 기업화라는 것은 기업이 농업을 짓는 건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쉽게 말하면 요 네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렇게 하는 농업의 기업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농업의 기업화 대표적인 모습, 이런 그림이에요. 외국 가면 비행기에서 비료를 뿌립니다. 화학 비료가 비행기나 커다란
기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 대신에 뿌리고요.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런 기계가 대신한다. 뒤에 밑에 있는 게 바로 여기가 농장이나 어떤 뭐 밀밭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농업의 기업화된 모습이다. 농업이 변화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징 첫 번째,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돈이랑 기술력이 아주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농기계와 화학 비료의 사용이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농부가 자기가 먹으려고 조그맣게 자급적 농업을 한 것보다 상업적 농업의 목적, 즉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사이즈를 키워서 큰 농장에 재배를 합니다. 우리 강릉시 전체 면적보다 더 넓은 곳이 그냥 옥수수 밭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규모 재배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대규모 넓은 평야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거기다가 비행기가 쭉 다니면서 편하게 농사를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넓은 평야가 필요해졌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업의 기업화를 하는 대표적인 주요 국가들은 넓은 평야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넓은 평야를 가진 국가들 4군데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돈 많죠? 캐나다도 역시 선진국이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4군데 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프랑스도 영토가 작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주 넓은 면적이 평지라서 프랑스에서도 많이 하고요. 뭐 이 4군데를 대표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땅이 넓은 곳은 많지만 돈과 기술력이 있으면서 이제 땅이 넓은 곳은 이런 국가들이 되겠고요. 캐나다와 미국의 영토를 표시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미국, 여기가 캐나다죠. 그리고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가 아르헨티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면 캐나다는 너무 추우니까 미국과 접해 있는 이쪽 지역, 그리고 미국 동쪽보다는 중간 부분 이쪽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요. 아르헨티나에 또 넓은 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도 아주 넓은 곳이 밀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사막 주변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밀 그리고 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가운데는 사막이라서 좀 비어 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이런 지역에서 농업에 들어가 있는 농업의 기업화가 이루어진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기업화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